대통령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했던 자신의 명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박을 하는 과정을 각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요. 아니 나는 지나가다 말 한 번 한 건데 그거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었다. 대통령의 어명이라고 하는 건 사초에도 기록이 되는 건데 말이죠. 공과 사가 이렇게 흐릿한가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를 보면 자신의 어떤 그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진술들을 보면 그건 내가 시킨 것 아니고 그냥 내가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를 오버해서 해석을 해서 안종범 수석이 일을 벌였다. 또 정호성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본인이 알아서 그냥 다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결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세상에 어느 수석이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한 것을 그냥 귀로 그냥 귀뚱으로 듣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이야기 자체는 그걸 뭔가 실행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인데 만약 그거 안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종범 수석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당연히 본인의 수첩에다 적고 또 실행을 하고 사실 이 재단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은 처음에 이게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불러서 왜 그거 빨리 진행 안 하느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걸 빨리 시도 안 하느냐.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주에 일요일 날 정말 그 호텔의 모든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갖고 다 약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왜 했겠습니까? 본인이 이것을 문제가 되는 거 알면서도 대통령의 추상 같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이제 와서 자신의 측근이었던 안종범, 정호성 비서관한테 나는 그냥 이야기만 한 건데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건데 그게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사실 박 대통령 측의 어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 같아요. 과잉 충성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심지어 그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쓴 줄 어떻게 아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안종범이 두 마디를 썼을 수도 있고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그 이후에 추가로 더 기재한 것은 없느냐라는 부분까지도 곡해를 해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나서 이 안종범 수첩 원본 확인한다고 들어갔었어요, 변호사들이.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필하고 또 추가해서 썼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때 지시사항이 없었는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또 안종범 수석이 썼으면 어떡하느냐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저런 방식의 부인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또 한 번 또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현재 지금 박 전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단의 전략은 현재 월요일, 화요일은 최순실과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신문 같은 거를 주로 진행을 하고요. 목요일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공판 조서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들 이미 진행된 재판들의 조서를 확인하는 날인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굳이 이제 박 전 대통령 좀 유리했던 부분 하나씩 끄집어내서 다시 또 지금 그 부분을 반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부인을 하더라도 좀 국민들 감정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박 전 대통령이 더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안종범 수석이 오버한 거야라는 취지의 그런 변명은 차라리 나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변명이 낫지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그래도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했던 사람들을 등지고 본인만 살 길을 도모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야박하겠지만 냉정한 판단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주어진 혐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하고 있지만 이 구체적인 이 사안들에 맞닥뜨렸을 때 이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래 사람에게 또한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다 지금 이 미루는 형태 자체는 아마 상당히 이 같이 재판을 받는 관련된 이 피고인들이나 증인들이 상당히 좀 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혐의를 더 오히려 구체화시켜주는 그러한 한 반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집권 과정에서 당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합법 자체가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합법. 모든,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마치 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책임을 떠미루는 합법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킨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걸 전혀 지금 반성하지 않은 채 그걸 되풀이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에 관련돼 있는 증인이나 같은 피고인들에게는 아마 상당히 전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결국 아마 더 어려운 궁지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빚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시면 이렇게 꼭 말이 길어져야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재단 설립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건 없다. 건건이 문건을 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리더로서 본인이 명예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없을까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만 대통령께서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리더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책임이다. 사실 그걸 이제 방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밑에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리더를 믿고 이제 따르는 것인데, 사실 지금 또 상황을 보면 자, 그 많은 친박들이 재판정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모셨다는 3인방, 지금 어디가 있는지 지금 한 사람은 구속돼 있고, 두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어제 재판에서 자꾸 이제 그 원래 재판장에 가면 피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대통령님 하니까 재판장이 좀 참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여기가 좀 아직 어설프하겠다 할 텐데 좀 이 입에 배지 않을 텐데 좀 그 쓰지 말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참 대통령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은 저는 배신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따르고 예를 들어서 지시 따랐던 사람들을 지금 재판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 내가 시킨 적이 없어요. 다 저 사람들이 알아서 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들으면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그래도 끊임없이 대통령님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변호인하고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통령이. 네.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행동 자체가 점점 스스로를 좀 가둬놓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깨끗한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 점점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정적으로는 뭐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뭐 재벌, 회장, 뭐 누가 들어와도 거기서 피고인입니다. 판사도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고, 검사도 네.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고, 변호사도 역시 피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라는 표현을 쓰면, 그거는 일단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무고한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야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검찰이나 지금 법원의 재판 자체가 굉장히 부적합하고 부당하다는 의미까지 내포하는 거거든요. 사실 최소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만큼은 저 법정 안에서는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재판부도 사실 웬만하면 저런 부분 제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너무 계속 지금 이 법정 안에서 대통령께서 하니까 이제는 좀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애둘러서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제 유영하 변호사도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이해가 되나 그래도 변호인 아닙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최소한의 재판의 룰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개인적 일탈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겠습니다만 정현식 전 사무총장 혹은 노승일 전 부장까지 개인 비리나 개인 사익이라고 몰았던 박 전 대통령 측이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제 그 박 전 대통령까지도 증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 이재용 그 부회장의 재판에서 어찌 보면 공동 피고인이죠. 공동 피고인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증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뇌물로 주고 대가로 한 게 아니라 강요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네.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강요나 압박한 적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진위 공방을 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당연히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이영선 행정관의 재판에 강제구인장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검에서 휠체어까지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여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그냥 물러섰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 재판에는 조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좀 달라요. 이영선 행정관의 재판, 이 사건의 중대성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그다음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재판과도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를 아마 할 겁니다. 또 거부를 하면. 그때 과연 검찰과 특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면 본인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데 나와서 진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건 변호인 도움 없이 해야 되거든요. 선서하고 거짓말하는 순간 위증죄가 하나 추가가 돼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만큼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셨으면 좀 지켜줬으면 바람이 듭니다. 삼성과의 논란까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 가장 중요한 대목마다 뒤늦게 알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패턴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이 언론 보도 핑계를 대는데요. 네. 뭐 장시호 씨를 최순실 언니의 딸이라는 것을 언론 보도로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는데, 장시호 씨가 분명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아니었죠. 그 박근혜 당시 그 대표였죠. 자신의 결혼식에 왔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그때 당시 기억하는 것이 그 경호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불편했을 정도라는 어떤 증언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를 통해서 장시호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재센터도 기사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했고요. 차명폰 썼다는 거, 이 차명폰이라는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통상적으로 기사를 쓸 때 아무렇게나 기사를 쓰지 않거든요. 전혀 네. 연관, 저희가 몇 번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기사를 씁니다. 본인의 관련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국민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 자체는 네.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파면 당하기 전에 인터넷 TV하고 이야기할 때 한 그 인식의 있은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때 당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거지로 엮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를 전부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도 있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그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노승일 부장이 뭐 개인적인 사익을 취한다든지 또 네. 이 재단의 이 문제를 폭로했던 정현직 사무총장 같은 경우 개인 비리로 간뒀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앙금 때문에 이 사실을 그 자신을 공공에 빠뜨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은 이러한 그 정치적 이 업무의 그런 희생자라는 걸 갖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같은 경우도 검찰이 사실 그걸 갖다 이미지 출신 형식으로 받았다가 이 압수하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이 어떤 식으로든 나를 넣기 위해서 상당히 정해진 법과 원칙의 틀을 넘어서서 이 모든 걸 강제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최순실 씨 이 비서 같은 경우도 검찰이 불러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언 자체를 이 중요한 증거로 해서 자신을 이렇게 단죄하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집권하고 있을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거의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법정에 임하면서 소위 말하는 개전의 정의라는 것 자체를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전혀 그려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참 국정농단 사태 지나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치에 관심도 넓혀지고 법조 지식도 상당히 확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김수현 씨, 바로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던 김수현 씨에 대해서도 강제 구인이 결정됐다는 오늘 이 법정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법정 소식 말고요. 복지의 강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에 찾아가는 대통령 많이 보셨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80이 넘은 장모,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요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박철민 연기자가요. 예상 못했던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농구 네. 지뢰 지원사한테 했었죠. 아주 영감님 도와주셨습니까? 네. 먼저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 때 대통령 못 찍었습니다. 아내하고 늘 싸웠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2주일 만에 제가 술 한잔 먹고 여보 당신의 선택이 멋졌어, 훌륭했어 인정하고 사과했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를 제가 공약을 했거든요. 저도 저희 집안 가운데 아주 심하게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이게 치매가 힘든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드시고 위에 뿌리시면 맨 위에. 네. 어머니 같이 하세요. 예. 긴 치매에 효자 없다는 말까지 참 많은 분들이 가족으로 함께하면서 고충을 안고 있는 그 치매 아니겠습니까? 김정수 여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중증 치매인 셈인데
유독 사위는 알아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런 좀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장모님도 중증 치매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자신은 알아본다라는 어떤 김정숙 여사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고맙다라고 그 지난 2월에 MBN에 나와서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그 선거 과정에서 그 혹시 본인이 치매에 걸린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 치매에 굉장히 애착을 가졌었어요. 이 치매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재돼 있지 않았나 김정숙 여사의 말로서 아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과 치매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일단은 규정이 다 끝난 사안이긴 하지만 워낙 가족이 겪었던 고통이기 때문에 치매 공약 이제 꼭 지키겠다 나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그 가족들을 보면 네. 뭐 이런 최근에 이런 사건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아들이 뭐 간병을 하다가 뭐 치매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 뭐 1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그렇죠. 경우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면 이 부분을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이거 큰 사회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복지 부분에서 이 치매 부분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네.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더 줄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지금 이 세 번째 이제 찾아가는 행보였잖아요. 처음에 그 인천공항공사 한번 가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키고 두 번째 학교 가서 지금 뭐였죠 그 당시에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 얘기하고 아이들 사인해주고 네. 이번에 세 번째 여기를 가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었던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 반대 측면에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국정수행 지도가 높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 행보에다 플러스 정말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어떻게 치매 환자들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질 것에 대한 좀 더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시면 네.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환영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 대통령 표정을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좀 뭐가 달라졌습니다. 안경테를 바꾸셨네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네요. 국산으로 바꾸셨다고요. 이게 이제 원래 쓰시던 게 이제 덴마크제였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안경테 때문에 사실 선거 기간 중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덴마크 브랜드인데 이제 꽤 가격이 뭐 안경테 치고는 상당히 좀 비싼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예전에 그 네팔 트레킹 갈 때 그때도 이제 안경테가 잠시 이제 좀 고장이 나서 그때 뭐 고치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아마 김정숙 여사가 좀 바꾸시라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경테를 조금 태가 진한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산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대통령이라는 또 브랜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뭘 하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안경 브랜드가 소개되면서 그 브랜드가 굉장히 좀 인기를 누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뭘 하느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이게 하나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브랜드고 좀 마케팅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것들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안경도 이제 국산으로 좀 바꾸셨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안경테를 둘러싸고 또 이런 뭐 유명 또 외산의 그 고가 브랜드다 뭐 그런 또 이런 구설수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 지금 외국 재직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상당히 실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또 상당히 그러니까 아마 좀 맞춤형 그런 안경테라는 측면에서 아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좀 탈이 나니까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그 국산을 좀 애용하자는 그런 측면도 좀 분명히 아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감아보면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장만을 하면 꽤 오랫동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네. 보니까 이 수화장애자들이 만든 이 구두를 또 오랫동안 신고 있다가 그것이 그렇죠. 떨어져서 이번에 다시 새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 구두 자체를 이제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 지금 주문을 하는 바람에 다시 지금 수제 이 구두를 다시 또 생산한다는 뭐 이야기가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참 국민들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자신이 지금 애호하고 편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바꾸고 교체하는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속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세 번째 순서를 보셨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는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요. 이름 앞에 90도 혹은 넙죽이라는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90도 인사 그리고 영부인과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자리에서는 넙죽, 바닥에 진심으로 몸을 낮춰서 모시겠다라는 소통 행보였을까요? 하이라이트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울랍니다. 아이고 왜 나와 계십니까? 어디 계십시오. 제가 비할 총리가 오셨으니까 의자를 빼드리겠습니다. 격려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취임식장에서 임명장 주신 대통령의 임명장 받으신 총리는 아주 인상적인데 원래 인사를 그렇게 지켜야 합니까? 15분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트를 만들 정도의 깊숙한 인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이 오늘 몇 번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은 없었네요. 어제 총리실에서 기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네. 사실 기자들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다시 이제 공지가 와서 일정상의 조율이 안 돼서 지금 방문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방문 하나 정말 하나 그러면서 약간 어떤 좀 오해도 있었는데 아마 총리실에서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네. 오전에 일찌감치 조율이 좀 사전 조율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재공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리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청문회 과정에서 남은 장관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일단 이낙연 총리가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만은 네. 결국 자유한국당이 일단 이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여야정 협의체도 거부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만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총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당과의 소통 통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일단 자유한국당을 어떻게든 간에 다시금 여야정 테이블로 이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헌법상 권한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뭐냐면 임명제청권과 해임 건의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각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장관들이 다 발표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내각 인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김상조 후보자 오늘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또 강경화 후보자도 상당히 국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내각 진용을 지금 짜는 것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본인의 입김을 이야기할 것인가. 본인 주장대로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떤 면에서 이낙연 후보자는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야당의 어떤 설득, 야당의 어떤 테이블을 끌어오는 거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의 협치의 틀을 본인이 만들어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네. 봤을 때 저렇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자체가 아마 지금 청문회에 임하는 장관 후보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고 봅니다. 이 장관 후보자들 지금 2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아는 의혹이 쌓여 있는데 오늘 보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네. 이낙연 총리가 보여주는 모습에 나름대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다지고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남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까지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지기 행보가 이제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함께 이뤄질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빈틈을 메워주겠다. 약속 행보로 다니는 김정수 여사. 진주중앙시장에서 팥빙수를 먹는 사진에서 스님 만나는 장면까지 보도가 되던데요. 대선 당시에 당선되면 다시 오겠다는 그런 얘기하시고 지금 다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수 여사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그날 이제 그때 관저를 옮길 때 이사하는 과정이나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민원인이 왔을 때 라면 먹고 가요라고 하는 얘기나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동네 옆에 사는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 같은 모습, 소탈한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환영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걸 봐도 영부인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에 놀러 온 그 편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모양새를 네. 좀 보여주시는 것 저런 소탈한 모습이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취재 기자들이 동행하잖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당선되면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기자들이 당선되면 정말 또 와야 하나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정말 또 같이 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니 언제 밥 한 번 먹어요라는 말처럼 지키기 어려운 게 당선되면 또 오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 정말 저는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선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정된 범위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김정숙 여사의 저런 이 서민들 속으로, 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더 행동 반경을 넓혀서 좀 우리 사회에 그늘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보듬고 껴안고 실상을 아는 그런 걸 좀 알아서 대통령이 전달하고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내조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좀 바랍니다. 네. 아마 대통령 식사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대통령이 밥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김정숙 여사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대통령 지지도가 보면 거의 80% 이상 90% 가까운 최고의 지지율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저는 상당 부분 아마 김정숙 여사의 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밑바닥에서 어떤 이런 잔잔한 어떤 흐름들을 형성해 주는 것들 이거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냥 언제 한번 봐요 이런 것 자체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대통령 부인이 봐요 하는 다들 별로 안 믿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꼭 찾아가서 지금 인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분들한테 약속을 지킨다. 그런 어떤 지도자상을 주기 때문에 어떤 김정은 저런 행보 자체는 상당 부분 앞으로 어떤 대통령 지지도에 어떤 밑바닥을 형성해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다가 이제 네. 앞으로 김정숙 여사가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건 세세하게 저렇게 한 분들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영부인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말 그대로 지금 아까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또 이제 하나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김정숙 여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은 곳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사실 김정숙 여사가 처음에 호남 특보 얘기 나오고 막 그럴 때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게 오히려 네.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역효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했었으나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탈한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이 김정숙 여사 국민들에게 환영받는 이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밤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정유라 씨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3시간 4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